사랑하는 두레 여러분, 안녕. 네, 세준쌤입니다. 네, 여러분과 평화 배움이라는 주제로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앞에 전체 주제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네, 너무 좋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로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평화배움 주간 메인 제목 또한 평화의 바람 앞에서, 여러분 유인물 다 하나씩 받으셨죠? 네, 평화의 바람 앞에서 있는데, 이 평화의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바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평화의 바람의 시작을 한번 찾아가 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평화의 바람은 각각의 시대별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역사의 한 페이지, 또 앞으로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저랑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시기별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러한 시기별로 한번 살펴보면서 이 평화의 바람의 근원지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달려가 보겠습니다. Here we go! 1970년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까지는요, 여러분 남과 북은 소통이 없었습니다. 1960년대는 어떤 냉전 체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소통이 없었다가 1970년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물꼬를 튼 것이 바로 이 이산가족 문제인데요. 이산가족이란 건 이제 남과 북이 서로 싸우게 되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가족끼리 생이별한, 그래서 가족의 일부는 남쪽에, 가정의 일부는 북쪽에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굉장히 마음 아프고 참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가족들을 위해서 1970년대에 한번 처음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남과 북이 만나게 됩니다. 네, 남과 북이 바로 만나는 건 아니고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회담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굉장한 회담을 많이 해요. 이 이산가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이산가족은 정말로 누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때 이제 성명이 나온 게 바로 7.4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겁니다. 7.4남북 공동성명은요, 분단 이후로 최초로 남과 북이 합의한 문서를 말합니다. 7.4남북 공동성명. 그래서 이 7.4남북 공동성명에서 만든 게 바로 남북조절위원회라고 합니다. 이 남북조절위원회를 발족하고 난 다음에 이 7.4남북 공동선언에서는 자주와 평화와 민족과 대단결의 통일의 3원칙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네, 통일의 3원칙을 수립하게 되고요. 상대방의 중상을 비방하거나 이제 군사적인 충돌에 대한 우리가 최소한의 약속을 해서 군사 충돌을 하지 말자, 이런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서울과 평양에 직통 한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직통 전화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다이렉트 소통을 가능하게 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7.4 남북 공동성명 전문입니다. 최초의 어떤 공동성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바로 통일은 자주적 해결, 평화적 방법, 하나의 민족으로의 어떤 정체성 확인, 그 밖에 여러 가지 1번부터 해서 2번, 3번, 4번부터 해서 7가지 조항에 대해서 공동성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시정지를 하고 한 번씩 꼭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80년대 들어와서 드디어 이산가족 상봉을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성사가 되는데요. 80년대 초반에 남북관계가 살짝 위기를 겪습니다. 근데 이제 중반에 특히 올림픽 여러 가지도 있고 한데 8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 남북관계가 좀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경제적인 부분, 체육적인 부분
다양한 분야로도 남북관계가 확장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80년대 후반, 즉 1985년도에 이제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제 본회의가 남북 적십자 회의라고 하는데 적십자 본회의가 열리면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그 중에서 이제 이산 가족이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영상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산 가족 상봉에 대한 영상입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이 9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과 평양을 각각 방문했습니다. 우리 측 고향 방문단원은 북한 측의 누님을 만나 매달 보름달이 들 때 서로를 생각하자고 약속하기도 했으며 주교 오빠를 붙들고 오해를 하던 누이는 이곳이 천당인데 오빠는 어디서 천당을 찾겠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6.25 때 혼자 월남해서 변호사가 된 아들이 평양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일사후퇴 때 헤어졌던 두 아들을 부름케 하는 아버지는 통곡했습니다. 이번 고향 방문에서 혈육을 만난 가족은 1000만 명 이산 가족 전체로 볼 때는 너무나 적은 숫자이며 너무나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네, 잠깐 동안 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도 이 이산 가족 상봉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산 가족은 여러분 역사책에 적혀있는 그냥 한 페이지가 아니라 지금도 겪고 있는 민족의 아픔이자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있는 같은 세대 속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알려는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남북분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산 가족이 발생했는데요. 1000만 명 이상의 최소 1000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민족의 거의 5분의 1 가까이 되는 가족이 이산 가족이 됐다라는 거고요. 1985년, 지금은 2018년도죠. 1985년부터 지금까지 이산 가족 상봉은 단 20차례밖에 없었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망은 하루빨리 우리 이산 가족이 더 이상 짧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생활하고 같이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990년대입니다. 1990년대는 가장 많은 사건들과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가장 분기점이 되는 해이다. 분기점이 되는 시대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90년대 초에는 어떤 탈냉전의 흐름에 우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990년 9월 분단 이후에 고위급 회담도 많이 열리고요. 그런 수차례 고위급 회담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발효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줄여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합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가 발효가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남북 유엔에 가입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남북 기본 합의서의 가장 중요한 골자를 이루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맨 처음 최초의 남북 공동성명을 냈던 7.4 남북 공동성명 기억하죠? 위에 7.4 남북 공동성명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문을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전 상태에서, 정전이라는 거는 전쟁이 중단된 상태인데, 전쟁이 중단된 휴전 상태에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라는 기본적인 골자를 이루면서 합의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간략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고 같이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에 자리 잡은 유엔 본부에 세진 제46차 유엔 총회는 남북 유엔 동시 가입입니다. 7개국의 유엔 가입 승인을 처리했습니다. 남북 간의 유엔 동시 가입은 분단 이후 남북한 관계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9월 17일 161번째 유엔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북한기에 이어서 개양하겠습니다. 이제 남북한은 모두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서 유엔 헌장을 지키며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할 일을 다해야 합니다. 국제연합 주재 대한민국 대표국, 이 현탄을 달기까지 실로 42년 8개월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봤죠? 남북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는 게 뭐 그게 대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가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어떤 책임있는 구성원이 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어딘가에 가입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뭐 여러가지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해도 뭐 동의 버튼을 계속 눌러야 가입이 되잖아요. 그쵸? 유엔 현장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나 유엔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유엔에서 지지하는 가치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 현장에 대해서 본인이 북한 입장에서도 지키겠다. 그래서 세계화에 대한 평화적 관점으로 이 시대를 살아나가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러한 긍정적인 선순환의 어떤 고리를 가지면서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계속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당시에 김일성, 지금 현재는 김정은이죠.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바로 김일성인데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합니다. 1994년 7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런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게 되면서 이러한 정상회담은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은에게 바톤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아들, 김일성의 아들 김정은이 그 역사적 어떤 사명을 이어갈지 한번 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을 잘 지킨 것 같습니다. 2000년 6월에 분단의 벽을 넘은 첫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드디어 평양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날짜가 바로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간의 2박 3일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두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게 됩니다. 네, 한번 제가 그때 당시에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저 이때 생각만 해도 아직도 가슴이 찡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로도 단숨에 달려갈 수 있는 이 짧은 거리를 잇는데 실로 많은 세월 55년이 걸렸습니다. 분단의 간격을 넘어서 남과 북의 최고 책임자가 처음으로 손을 잡는 역사적인 출발. 그 출발을 시민들은 이렇게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강력해서 찍은 가족 사진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산 가족의 성공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평양을 방문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현실을 직시하는 차분한 머리를 가지고 방문길에 오르고자 합니다. 지난 55년 동안 영원히 막힐 것 같이 보였던 정상회담의 길이 이제 우리 앞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남과 북은 2000년도 6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공동선언에 대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6.15 남북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입니다. 2000년 역사적인 그 순간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선언한 주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남과 북은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두 번째,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 안에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서로의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다. 무슨 얘기냐면 남한이 생각하는 통일과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그림의 접점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공통점을 확인했고요. 세 번째, 남과 북은 8월 15일쯤에 흩어진 가족과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면서 그리고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에 대한 어떤 인도적 문제를 가지고 빨리 같이 해결하자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남과 북은 경제협력 교류를 통해서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 다양한 정치, 문화,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교류를 활성화하자, 뭐 이런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상과 같은 협의 사항에 대해서 천천히 시간 끌지 말고 조속하게 실천으로 옮기자.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정상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위급 회담을 많이 열면서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가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6.15 남북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같이 살펴볼 거는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의가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났다. 굉장히 강한 의미가 있죠. 네, 두 번째로는 남과 북이 공존과 협력의 관계다.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의 관계이고 같은 평화적 관계에 대한 이정표와 방향성을 같이 확인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이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로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 2007년 10월 달이죠. 선을 넘었죠. 무슨 선을 넘었을까요? 바로 최초로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으면서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 또 한 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영상을 잠시 준비했는데 여러분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국민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날이라서 가슴이 무척 설레이는 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있는 이 선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장벽입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달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가슴 뭉클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그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그 금단의 선을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의 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일날 방북을 하고요. 10월 3일날 정상회담을 거친 후에 10월 4일날 바로 그 유명한 14선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주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8가지 내용으로 14선언은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자, 그 정신을 이어가자 라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두 번째는 어떤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남북은 서로 상호 존중하고 신뢰관계로 나아가자. 세 번째는 군사적인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자. 우리는 한 민족이다. 이런 내용의 선언문이고요. 네 번째는 어떤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자. 이런 내용이고, 다섯 번째는 어떤 경제협력적으로 어떤 교류 관계를 구축하자. 경제협력 사업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꼭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교류와 협력을, 일곱 번째는 인도주의 협력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007년 정상회담의 의의라고 한다면 7년간의 어떤 6.15 공동선언 이후 7년간의 교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7년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한 선언이다. 그리고 이 남북 관계를 굉장히 더 돈독하게 한 선언이었다라고 그 의의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빼먹을 수 없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걸으면서 군사 분계선을 도보로 통과한 것이 정말 큰 의의가 될 수 있겠다. 그러한 금단의 선을 넘은 것이 반세기 분단과 대결의 장벽을 허물면서 평화와 번영으로 도약하는 그 작은 발걸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역사적 발걸음과 흐름이 지금의 시대, 지금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데 든든한 기본이 되고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 강의 들으면서 잘 정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정리해서 앞으로 금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현재의 발걸음과 지금 배웠던 내용을 잘 어울려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창의적으로 참신하게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